안녕하세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입니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꼭 새 차를 사고 친구들을 만나거나 아는 지인을 만나면 야야 뭐하러 이런 걸 샀어? 차라리 조금 더 보태서 좋은 걸 사지. 이런 말이요. 사실 좀 답답한 대화이긴 합니다. 아니 내가 내 돈 주고 내가 마음에 드는 차를 사겠다는데 뭐하러 훈수를 귀담아 들어요. 본인 마음에 들었으면 그걸로 된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 진짜 그냥 좀만 더 보태서 좋은 차 살 걸 그랬나? 이렇게 후회하는 경우도 없진 않잖아요. 오늘은 깡통을 살지 풀옵션을 살지 고민 중인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구매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모든 가격은 취득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설명드릴 겁니다. 이게 구매에 참고하기 더 좋으실 겁니다. 차종별로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차례대로 나오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보통은 풀옵션 살 바에 위급 깡통 모델을 사는 게 낫다고 말하죠. 이것도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우선 합리적인 가격으로 사실 분들은 이 얘기가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가격 차이가 정말 많이 나고요. 대신 차는 옵션이지 이런 생각으로 차를 사는 분들은 이게 많이 고민되실 겁니다. 견적을 한번 내볼까요? 우선 아반떼랑 소나타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아반떼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사려면 취득세 포함 딱 2천만원 정도에 맞추는 게 좋습니다. 1.6 가솔린 스마트 트림에 익스테리어 디자인 1, 인조 가죽 시트, 인포테인먼트 라이트, 하이패스 시스템과 ECM 룸미러 이 정도만 선택하면 딱 2천만원 정도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소나타랑 차이가 많이 나죠? 소나타는 제일 저렴한 트림이 2,700만원부터 시작되거든요. 준중형 세단을 사는 입장에서 700만원 차이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아반떼에도 옵션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순간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1.6 가솔린 모던 트림에 실제로 실용적이고 필요하다 싶은 옵션들만 골라봤는데요. 하이패스 시스템과 ECM 룸미러, 인포테인먼트 내비 2, 통합 디스플레이, 현대 스마트 센스 1, 익스테리어 디자인 2, 컴포트 2 이렇게 선택을 하면 2,5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런 구성이면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소나타 2.0 가솔린 모델이 2,700만원부터 시작이고 1.6 가솔린 터보 모델도 2,800만원이면 구매가 가능하거든요. 소나타도 기본 구성이 워낙 좋아서 고민이 더 될 수밖에 없습니다.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의 차이면 몇 달만 더 모으면 되잖아요. 소나타와 그랜저도 한번 볼까요? 소나타를 합리적으로 사고 싶다 그러면 그냥 2,700만원 선에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제일 낮은 모던 트림에도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전방 차량 출발 알림, 풀 LED 헤드램프, 앞좌석 열선 시트 이런 게 모두 기본이거든요. 그랜저는 최하위 트림이 3,580만원부터 시작됩니다. 거의 900만원이나 차이가 나니까 아예 쳐다도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소나타의 옵션을 많이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2.0 가솔린 프리미엄 플러스 트림에서 이번에도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옵션을 넣어봤습니다. 현대 스마트 센스 2,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 가죽 시트 같은 게 추가되는 컴포트 1 패키지, 뒷좌석 열선 시트와 암레스트가 포함되어 있는 컴포트 2 패키지, 그리고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을 추가했더니 3,150만원까지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격이 400만원 차이로 줄어들죠. 이런 고민은 프리미엄급으로 가면 더 심해집니다. G80 2.5 가솔린 모델 가격이 5,750만원 정도에서 시작되거든요. K9은 6,900만원 정도가 시작가라서 차이가 1,200만원이나 납니다. 그런데 G80에 파퓰러 패키지랑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만 넣어도 가격이 6,400만원으로 뛰어버리거든요. 특히나 K9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옵션 아무것도 안 넣고 깡통으로 타도 충분하다고요. 결국 이건 무슨 소리예요? 차의 크기와 등급을 따질 거 없이 모든 차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거의 모든 차주들이 옵션 때문에 고민을 한다는 건데 어떻게 사야 잘 샀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이걸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시는데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생각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옵션보다 가격이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옵션을 합리적으로 선택하시고 윗급은 아예 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방금 전에 살펴보신 것처럼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옵션도 합리적으로만 선택하면 충분히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거든요. 아반떼는 딱 2천만원, 소나타도 2,500만원 선에서 구매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윗급으로 넘어가는 게 불가능하겠죠. 애초에 가격이 5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까지 차이가 나니까요. 그런데 이걸 무시하고 윗급으로 넘어간다? 이건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요. 전문용어로 과소비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나는 가격보다 옵션이 중요해 이런 분들은 과감하게 윗급 깡통 모델을 사는 게 낫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구분이 필요합니다. 아반떼랑 소나타급에는 크게 해당되지 않고요. 소나타랑 그랜저, G80과 K9 정도에서 고민 중인 분들에게 더 가까운 말입니다. 요즘에는 그랜저급 정도 되면 기본 사양 구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진짜 필요한 옵션과 빼야 하는 옵션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려야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냥 깡통으로 사는 게 낫다고 말할 수 있는 차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나타의 옵션을 넣다 보면 3,500만원도 우습거든요. 그랜저 하위 트림이 3,580만원 정도잖아요. 여기에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전방 차량 출발 알림, 하이빔 보조, 풀 LED 헤드램프, LED 방향 지시 등 천연 가죽 시트, 운전석 8방향 전동 시트, 동승석 4방향 전동 시트, 12.3인치 내비게이션 이런 게 모두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사실상 그랜저부터는 깡통이 아닌 셈인 거죠. 이런 경우에는 윗급으로 넘어가는 게 사치가 아니라 오히려 합리적인 선택이 됩니다. 3,500만원
200만원 주고 소나타를 사는 것보단 그랜저를 사는 게 실제로 더 낫거든요. 물론 이건 사람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숫자로만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급 차이라는 게 인터넷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도 크게 체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사기 전에 꼭 시승을 해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보통 신차가 나오면 풀옵션 가격을 가지고 이거 너무 비싸요 이렇게 말하거나 아예 깡통 모델을 가지고 역대급으로 저렴하게 나왔어요 이렇게만 말하거든요. 의외로 합리적인 구성이나 더 나은 선택을 알려주는 경우가 드물어서 관련 내용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이걸 따지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요즘은 비교 견적 사이트에 가보시면 가격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저랑 김승현 편집장이 가장 애용하고 있는 다나와 자동차입니다. 여기 가보시면 트림벨 가격이랑 옵션, 취득세를 포함한 가격 같은 걸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PPL 아닙니다. 진짜 편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제조사 사이트보다 여기서 견적을 내는 게 더 보기도 쉽고 편리합니다. 만약에 내가 낸 견적이 윗급이랑 별로 차이가 없어요. 이럴 때는 무조건 시승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자동차 제조사 시승 프로그램이 얼마나 잘 되어 있나요? 대리점이나 시승센터에 직접 갈 시간이 없으면 직접 영업사원이 시승차를 가지고 오는 시스템까지 있잖아요. 이런 좋은 서비스를 이용해보지도 않고 차를 산다는 건 나중에 차에 문제가 생기거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하소연할 자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매 전에 타보지도 않고 샀는데 전혀 내가 원하던 승차감이 아니에요. 벤츠가 취향인 아저씨가 BMW 디자인이 마음에 들었다고 샀다가 너무 딱딱해서 괜히 샀나 싶습니다. BMW가 차를 잘 만든다고 해서 샀는데 다 알바들이었나 보네요. 이런 내용을 보배드림 같은 데에 막 쓰고 다녀요. 이런 걸 보고 여론이 형성됩니다. 이걸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또 한 가지 문제는 편견을 가지고 차를 바라본다는 거죠. 아반떼는 소나타보다 못한 차, 소나타는 그랜저보다 못한 차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과소비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자신한테 필요한 차를 사는 게 아니라 이름값을 보고 차를 사게 되거든요. 자동차라는 게 가격도 상당하고 한번 사면 최소 몇 년을 타는 자산인 만큼 신중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셨으면 합니다. 과소비와 합리적인 선택은 명확하게 구분해야 하고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대로 조금만 따져보면 과소비인지 합리적인 선택인지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차를 구매하는 분들께 오늘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에는 일시불과 할부 그리고 리스랑 렌트 중에 어떤 게 가장 합리적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가장 빠르게 소식 받아보셨으면 좋겠네요. 저희와 성장을 함께하는 팀원들을 소개하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멤버십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PD의 자동차 백과 깡통과 풀옵션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